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건설안전의 김정태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시험 보고 그렇죠? 이제 첫 갱아리입니다. 내년 이제 138회 이제 준비하는 이제 첫 개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올해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한 4, 5년 정도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가장 많이 뽑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벌써 이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합격을 하셨습니다. 물론 올해 이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너무 적게 뽑아가지고 포기하신 분들 많고. 그래서 작년 제가 첫 이 시간대 아마 이제 여러분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올라가실 때 강의한 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워낙 이제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좀 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을 거다. 그리고 분명히 많이 뽑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부 방향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죠. 뽑는 거는 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많이 인원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 많이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마지막 시험도 모릅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했던 한동안 한 10년 전에 접했던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이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건 뭐 저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분석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8회를 준비하는 이제 시험 강의 일정을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37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38회를 대비하는 방법이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 일정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138회는 1월 말 정도 내지는 2월 초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1차, 이제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본, 그렇죠? 기본에 충실한 부분에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자, 2차는 좀 더 이제 실전에 시중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처음에 강의했던 것보다 한 주가 이제 늘었어요. 그래서 총 10주, 그리고 한 주가 이제 VOD 특강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총 이제 VOD 특강을 빼면 이제 9주차 그렇게 이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7회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답안 쓰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죠? 오랫동안 저를 뵌 분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오늘 강의가 되게 필요합니다. 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 하죠. 건설 안전을 오래 공부하면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은 기술사 시험입니다. 그죠? 시작할 때 내가 한 2년 정도 해야 되겠는데요. 이러면 차라리 저는 뭐라 그러나요? 학위를 따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건설 안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왜? 매년 바뀝니다. 그렇죠? 문제가 매년 바뀌고 법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공부하면 새롭게 공부해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이래서 이제 10주에 걸쳐서 11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규반 강의는 9시부터 일요일 날 9시부터 1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1시까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강의는 1월만, 이번 사이클은 1월만 합니다. 그래서 올 초는 토요일, 일요일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토요일 날은 특강 형식으로 제가 이제 기출 문제반도 했고 용어 정의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이제 일요일만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정규반 교재가 하나가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정규반 교재,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PPT, PDF 자료, 이거를 이제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거. 아마 11월 정도에 아마 이제 예문사에 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이제 용어 정의반 책이 있죠. 그거를 좀 더 이제 서술형에 반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 만들었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서머리에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특히 시공 문제나 관련된 아이템이나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안전은. 그거 하나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법적인 부분, 또 현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답안이 꾸며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어 정의나 뭐 이제 우리 이제 정규반 교재하고 한 뭐 절반 이상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이제 용어 교재는 단답형 형식의 답안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교재로 여러분들하고 이번부터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실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기숙사 시험 쓰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우리 이제 건설 안전 하루에 이제 2개의 강좌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전 문제에 위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전부 다 이따가 이제 실전에 대해서 문제 쓰는, 그렇죠?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거를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이클 역시 조금의 차별화를 줬습니다. 그전에는 200분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50분 테스트를 2번 할 예정입니다. 50분 테스트. 자, 50분 테스트는 제가 이제 매번 나눠드리는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단답형 13문제, 서술형 6문제를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내드립니다. 그래서 요 문제 중에 단답형 5개, 그렇죠? 서술형 2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쓰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그 문제와 관련된 것, 또 이제 쓰는 요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답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00분 테스트를 2번 했던 거를 이제 좀 줄이고 여러분의 답안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을 1회차에는 진행을 합니다. 자, 2회차는 200분 테스트를 똑같이 합니다. 합니다.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실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빨리 이제 합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간혹은 이제 학원 오시기 전에 면담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저 빨리 따야 되는데요. 그렇죠? 빨리 따야죠.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빨리는 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한다면 저는 정규반보다 실전반을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죠. 정규반 나오셔가지고 듣고 조용히 가방 메고 이제 나가십니다. 실전반은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직접 써야 되니까. 왜 못 쓰냐? 그러면 뭐가 안 됐다고 그러죠? 공부가 안 돼서 제가 다음 사이클부터 실전을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잠깐 사이 1년 지나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루 종일 학원 있기가 불편하다,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언제? 실전 때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규 때. 근데 실전에 계시면 힘들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 종일 4시간 동안 앉아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루어져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 기술사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규반보단 실전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매주 이제 올려드립니다. 문제 풀이도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뭐 고득점 기출 문제 책에 있는 것, 또 책을 내에 합격한 답안들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임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번 강의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 13문제, 6문제, 그래서 1교시, 2교시 문제를 여러분에게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이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50분 테스트, 그 다음에 50분 강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뭐 가기 전에는 책이 딱 3권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득점 기출 문제에서
합격자 답안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작년에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 했고요. 벌써 세 번이나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제 조만간에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토목시공이나 건축시공하고 달리 건설안전은 지난번에 썼던 답안하고 이번 답안하고 틀립니다. 똑같아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고 최근 이슈가 바뀌기 때문에 답안 역시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고득점 합격자 답안들 위주로 만들어낸 게 고득점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사에 출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제 실전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PPT 자료로 PDF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강의는 이제 PPT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학원 업로드 항상 해드리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병행해서 지금 나온 이제 정규만 교재하고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내용 이제 PPT 자료나 문제풀이 자료를 보시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합격자 답안이 다 들어갑니다. 합격자 답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자 답안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답안에 대한 거를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답안, 특히 답안도 종류가 많죠. 합격자 답안, 그 합격자 중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장수생 답안, 첫 번째 한 번에 붙은 답안, 또 연령대도 틀립니다. 30대 답안, 40대 답안, 50대 답안, 60대 답안까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안전하는 분들은 건축도 계시고요, 그렇죠? 토목도 계십니다. 최근에는 안전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신 분들은 안전기술사를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특히 이제 뭐 5, 6년 전에는 안전하신 분들은 시험을 못 보는 시험이 건설안전기술사였습니다. 왜? 전부 다 시공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안전하신 분들이 이제 수요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좋은 결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토목, 건축, 안전, 또 우리 이제 기계 쪽도 있고 전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외적으로 우리 이제 관리 쪽 업무를 하신 분도 옛날에 기사를 따고 기술사에 도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만큼 다양한 직종에서 또 다양한 연령대에서 시험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토목시공은 누가 보나요? 토목하신 분들이 거의 80%? 거의 90%는 아마 토목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볼 겁니다. 자, 건축하시는 분들은 거의 8, 90%가 건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안전은 그렇지가 않다. 여기만 봐도 그렇죠? 상당히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의 답안이 다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토목이라 해서 안전을 전혀 모르는데요. 난 건축이기 때문에 안전을 모르는데요. 그럼 안전하신 분들은 안전을 잘 아나요? 그럼 토목하신 분들이 토목을 잘 알아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는 거하고 시험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안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답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반드시 살펴보셔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이제 답안에 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빨리 합격하신 분 답안도 있고요. 또 오래 공부하신 분 답안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맞는 답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안에 나랑 글씨도 비슷하고, 그렇죠? 이 정도면 나는 쓸 수 있겠다라는 답안도 있을 거고, 자, 이 정도면 나 시험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답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안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답안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답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합격자 답안을 보면서 나한테 맞는 답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안이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합격자 답안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첨석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 뭐 다방 클리닉 밴드라든지 또 여러분이 시간 될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나옵니다. 또 쉬는 시간, 또 끝나고 아니면 평상시에 저랑 가깝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방 클리닉 밴드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에 이제 다방 첨삭하는 과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정규반과 실전반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1차를 하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중심의 그렇죠? 실제 시험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 남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1차는 기초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지는, 그렇죠? 어떤 기초죠? 공부하는 기초가 아닙니다. 답안 쓰는 기초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차는 좀 더 이제 실전에 가까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제 이제 경향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매번 제가 이맘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험이 이제 137회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이제 중간에 이제 한 세 번째, 네 번째죠. 마지막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이제 문제가 출제된 거를 한 번쯤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데 뭐 이 데이터가 뭐 필요해.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죠? 그 데이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되게 필요합니다. 저는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5년, 이제 이번까지 6년 정도 봤네요. 그렇죠?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인원에 대한 부분을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까지만 해도 115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이번 회차가. 그렇죠?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자, 그 전에 보면 88명, 114, 126, 61명, 118명. 자, 보시면 최근 5년, 이 회차가 6년 동안, 5년 동안 거치면서 이번 시험에 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죠? 또 합격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는 몇 명대였죠? 700명. 그 전에 600명의 시험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거의 1.5배가 넘는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어떨 때는 61명 뽑은 적도 있고요. 그렇죠? 100명 전후로 이렇게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시험을 보고 나서. 그렇죠? 특히 언제? 이때요. 110명 뽑을 때. 110명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11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제 많이 뽑나 보다. 근데 그 다음 몇 명 뽑았죠? 9명, 10명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시작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실제 포기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9명, 10명을 뽑았어요. 9명. 그 다음에 이제 뭐 20, 30명대 이렇게 이제 뽑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험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첫 강의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을 봐도 되게 많이 뽑을 때다. 그리고 최근 내 안전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늘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 분명히 많은 인원이 뽑을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많이 뽑을 때 합격해죠? 9명 뽑을 때, 10명 뽑을 때 합격하는 것보다 물론 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뽑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올해 이제 76명으로 이제 많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뽑은 거죠. 이때가 110회가 126회 때 110명을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만큼 뽑을까요? 밑으로 떨어질까요?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언제? 9월 달에 보면 나오죠. 9월 셋째 주면 나옵니다. 자, 126회가 되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우리 건설 분야에서의 안전에 대한 이슈가 이 126회 때 똑같이 부각됐던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와 동일하다면 이번에 몇 명 뽑아야 되나요? 한 100명 더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원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했고요. 합격률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10명 뽑을 때는 15분, 이때는 뭐 700명에서 110명을 뽑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5%라는 엄청난 인원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 전에도 111명인가 한번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좀 이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나름 많은 인원을 뽑았지만 마지막 시험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물론 뭐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그동안 우리 건설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안전 분야에서 가장 이제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가져온 게 19년도입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이 안전을 안 하셨다면 좀 관심 없이 넘어가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렇죠? 태안화력의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로, 그렇죠? 안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뭐가 바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는 계기가 왔습니다. 그게 20몇 년, 거의 뭐 30년, 25년 만에 바뀌었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바뀌었죠. 자, 그 바뀐 과정 안에 내용이 상당히 그 전에 했던, 그렇죠? 건설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죠? 발주자에 대한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건설기술진흥법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으로 인해서 또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계기를 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건설안전기술사라는 시험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뭐였냐면 그전에는 뭐였죠? 시공 위주, 그렇죠? 시공 위주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사는 시공기술사, 토목시공, 건축시공기술사들이 그냥 하나 얻어가는 시험이 건설안전이었습니다. 건설안전이었습니다. 물론 건설안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안전보다는 시공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비율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시공에 대한, 그러니까 시공하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건축 문제가 나오고, 첫 번째는 건축, 두 번째는 토목, 세 번째는 안전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건축 플러스 토목. 그러니까 안전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명칭은 건설안전기술사인데 건설안전 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축시공도 공부하고 토목시공도 공부하고 안전은 그냥 내가 하는 업무를 적으면 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분이 건축을 공부하고 모르는 분이 토목을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공부량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이제 법이 바뀌어지고 또 그 법을 통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전에 거의 50% 이 뒷자료도 있지만, 그렇죠? 순수 안전 분야의 출제 비중이 40%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0%가 안 되니까 60%는 뭐죠? 건축 토목이에요. 뭐 건축 토목만 해도 합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을 공부 안 해도. 그렇죠? 공부 안 해도 합격하는 시험이었어요. 실제. 자, 그런데 이제 경향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이 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시 되면서 우리 이제 순수 안전 분야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생겼다라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였죠? 자, 우리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뭐 가습기 살균제, 우리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됐죠. 21년도에 이제 공표를 하고 22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되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누가 바뀌었나요? 여러분들이 바뀌었어요? 아니죠. 경영자의 인식이 바뀌었다. 왜? 처벌을 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조직도 만들고 예산도 좀 더 그전보다 좀 더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됐다라는 거. 자, 이때 보면 안전에 대한 여기 뭐 안전하신 분도 계시니까 현실적인 걸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안전이라는 직종은 한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규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닌가요? 없었어. 이제는 뭐죠?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예전에 뭐 우리 이제 뭐 현장 채용 또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구성이 돼 있었던 게 사실 현실입니다. 자, 이게 바뀐 게 최근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그 규정이 바뀌고 자격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안전관리자의 어떤 이제 위상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또 뭐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지만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바뀌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안전보건규칙입니다. 규칙, 그렇죠? 그 전에 바뀌지 않은 안전보건규칙이 10년 만에 바뀌고 20년 만에 바뀌기 시작한 게 안전보건규칙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규칙의 전체 조항의 한 30%? 그렇죠? 뭐 한 이때 22년, 23년도에 바뀐 항목이 한 200항 정도, 그렇죠? 한 전후로 정도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새로 신설이 되거나 안전보건규칙이 이제 변경이 되는, 그렇죠? 실제 현장에서 이게 바뀌는 계기가 됐다. 그럼 문제는 뭐가 나왔죠? 이게 중심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됐다. 그전에는 토목 건축만 하면 그냥 쉽게 시험을 보고 합격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인해서 이러한 안전보건 규칙이 이제 변경이 됐고 그거로 인해서 이래 출제 경향 자체가 최근에는 거의 70% 80% 가까운 비중이 안전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축 토목에 한 문제도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 5년을 보시면 이때 중대재해처벌법 감축 로드맵이 시작되면서 뭐죠? 건축 토목이 0문제, 한 문제, 그렇죠? 여기 두세 문제. 자, 126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나머지를 보시면 4문제, 5문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건축. 그러면 비율로 보면 10% 20%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포기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포기하면 안 됐죠. 예전에는 안전을 포기해야지 합격하는 시험이었다면 이제는 건축 토목을 포기하는 게 훨씬 더 합격이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나올 문제를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죠? 안 나올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기에는 그렇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그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몇 문제 안 나왔잖아요. 물론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그렇죠? 분류입니다. 그렇죠? 분류.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축 토목 분야의 실제 그 공법이라든지 이걸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법과 관련된 문제, 그렇죠? 또 우리 건설안전관리론에 대한 문제의 비중이 거의 23년도 70%가 넘었고요. 68%, 그렇죠? 77%뭐 이렇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순수 안전 분야에 공부를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건설안전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이제 일본 시공기술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 전문기술사라고 표현하죠. 뭐 대표적인 게 뭐 구조라든지 토질 및 기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는 것보다 안전이 훨씬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거의 버금가는 전문기술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많은 이제 충격을 받으신 분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죠?
토목시공을 다시 공부해야 되나요? 예? 왜? 이번에 토목시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런 문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복귀도 안 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토목을 지난번 따고 바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거 뭐지? 토목이 다 나왔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 이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관이 48%예요. 그 전에 80%, 뭐 70몇 프로, 그렇죠? 이렇게 거의 7, 80%대에 육박하던 우리 안전 분야의 문제들이 50% 미만으로 이제 줄었어요. 근데 시공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뭐 철근 굴착, 콘크리트와 굴착 문제. 그 다음에 건축은 한 문제 안 나왔는데 토목이 4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시사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여지지 않았던 문제 경향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출제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 경향이 이번이 좀 이제 특이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오셔서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없어 보입니다. 훨씬 더 이제 앞으로는 시공적인 것보다 안전 쪽에 전문성을 띠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그렇죠? 이번 부분만 좀 이제 그렇다라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을 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7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경향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기출 문제에 준해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출 문제가 아닌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출제하면 출제자의 분명히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있고 또 출제를 냈으면 출제 근거를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책에서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죠?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그렇죠? 그동안 냈던 기출 문제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완전 생소한 문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출제자들도 부담이 있죠, 그렇죠? 어떤 부담? 민원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포커스 캠프 실전 문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실전 문제를 내고 제가 다 적중할 수는 없어요. 적중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자, 내가 모든 문제를 다 공부해서 임할 수는 없다. 그렇죠? 분명히 모르는 문제도 있고 알지만 애매한 문제, 잘하는 문제, 애매한 문제, 아예 모르는 문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강의한 게 최근 3년간 기출 문제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 사이클 동안 3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다뤘던 시험.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출제가 됐고, 자, 여기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부분. 이거는 거의 이제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 그런 얘기했죠. 올해가 지나면 산업안전 대진단은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런데 마지막에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렇죠? 유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새로 생겨난 정책이 바로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죠? 24년도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클린 사업장, 안전 동행 지원 사업, 그 전에 했던 안전 투자 혁신 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또 하나가 있죠. 스마트 안전. 자, 스마트 안전은 워낙 이슈가 많았습니다. 매년 법이 개정이 됐고, 올 초만 해도 또 법이 이제 2번이나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세 문제가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정책적인 부분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우리 보시면 뭐 수정 동결 지수, 그렇죠? 액상화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고, 치문선도 여러분들이 유선망과 치문선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안정액도 출제가 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뭐 이 동결 지수, 이거 토목 문제지, 그렇죠? 이거 여러분이 몰라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 역시도 보시면 물론 뭐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실전 문제에서 출제가 됐지만 특히 이제 3년간 기출 문제를 보시면 몇 개를 제외한 뭐 수정 동결 지수나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접해봤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있죠. 10년 넘은, 그렇죠? 기출 문제. 자, 그러면 수정 동결 시 보면 117회 때 동결 지수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출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완전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2교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뤘던 문제가 3문제네요. 그렇죠? 자, 특이하게 이제 퀵샌드, 퀵크레이가 출제가 됐고요. 부마찰력이 출제가 됐습니다. 부마찰력. 그렇죠? 그래서 부마찰력은 물론 이제 뭐 제 이제 강의 용어 정의는 있지만 117, 109에 출제됐던 문제가 부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마찰력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사고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제된 문제가 부마찰력입니다. 우리 토목시공에서는 부마찰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근데 부마찰력이 이렇게 원인 및 대책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시공 문제죠, 그렇죠? 근데 출제 근거는 뭐죠?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게 토목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지만 토목 문제가 아니죠. 왜? 안전에서 기출 문제 예전에 출제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출제자 역시도 자기가 토목이다 해서 토목에 있는 암호공법이나 가가지고 출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미 2번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공사기간의 산정.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이제 뭐 공사 계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도 안전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역시 111회가 출제가 됐던 부분에 근거해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기 이제 뭐 재조사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나왔고. 자, 퀵샌드 퀵크레이도 마찬가지 119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퀵샌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출제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이걸 다 공부할 수 있나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고소 작업 때나 이러한 추락에 대한 부분은 워낙 많이 이제 다뤘던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은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출제가 됐던 안전 분야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 다시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뭐 5년 지난 이거는 뭐 워낙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던 문제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부 비계착 공법 시 안전 대책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하부 비계착 공법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포괄적인 문제예요. 포괄적인 문제. 비계착 공법. 저 도로 하부에 우리 GTX도 다 지나가고 이번에 이제 뭐 광명선이나 여기에 사고도 다 들어갑니다. 자, 터널도 다 도로 하부로 굴착이 되고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묻는 문제냐 아니면 뭘 넣는 문제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하부 비계차. 그렇죠? 그냥 터널 문제도 터널도 하부 비계차 아닌가요? 아닌가요? 에?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뭔가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103의 문제입니다. 103의 문제가 TRCM인가요? TRCM에 대한 문제가 이 문제로 연결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은 뭘 보고 출제를 할까요? 이 문제를 보고 출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8, 90%는 맞을 거예요. 그렇죠? 단 요 TRCM만 없앴습니다. 지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했냐면 하부 비계착 공법의 횡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면 철도나 도로 횡단 부분에 있어서 비계차 공법 중에 대표적인 게 TRCM하고 이제 몇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도 뭐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103m 출제됐는데 지금 우리가 138회니까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무사고자, 균열, 기계, 위험 분석 이 부분도 다 기출 문제에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출 문제를 근거로 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4교시네요. 그렇죠? 4교시도 우리 안전에 있어서 말고 뭐가 있나? 야, 이게 문제. 그렇죠? 건설 기계의 조합. 우리 이제 특히 토목 시공의 토공사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조합의 원칙과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는 없어요. 이건 토목시공에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 두 문제, 이 문제, 그다음에 이제 탑다운 공법은 뭐 이미 이제 예전에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문제 4번. 그렇죠? 뭐죠? 포트홀, 싱크홀, 동공, 공동. 그렇죠?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뭐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워낙 뭐 이슈가 됐던 문제죠. 그렇죠? 자, 포트홀. 왜 포트홀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나요? 이번에 사고 났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보강통벽에 그렇죠? 포트홀 때문에 우수가 유입이 돼서 이제 사망하는 하나의 원인이 바로 이제 그다음에 최근 발생되고 있는 우리 이제 하부의 집안 침하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지금은 공동이라고 하죠. 근데 왜 또 동공일까요? 자, 이것도 예전에 기출 문제에 동공이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지하안전법 만들어지기 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지하안전법. 그래서 이제 지하안전법을 언제 만든 거 아시나요? 송파 지하차도 붕괴 때,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새로 제정이 된 법이 지하안전법입니다. 자, 그 전에 출제 문제는 동공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때 싱크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죠? 동공이 아니라 공동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렇죠? 용어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물론 출제자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 문제 출제됐던 것들이 보면 동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죠? 이제는 싱크홀이라고 쓰나요? 안 쓰죠. 싱크홀이라고 안 씁니다. 분명히 안 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분은 뭘 근거로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근거로 했을 것 같아요. 옛날 기출 문제. 옛날 기출 문제. 그렇죠? 그렇다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출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의 출제가 이루어졌다. 물론 저희가 10년 이전의 기출 문제를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문제 중에. 자,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겠다. 교시별로. 자, 그 다음 이제 분류는 뭐냐면 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 그 다음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역시도 이번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관련이 됐다. 뭐가 출제했죠? 경영자의 책임의 의무, 그렇죠? 사업주 경영자의 의무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안전보건 규칙에서 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제도 보면 뭐죠? 밀폐공간, 거푸집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최근 사고에 대한 부분과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보건 규칙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출제 비중은 32%예요.
적은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출제는 됐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부분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은 최근에 보통 이제 뭐 5문제에서 6문, 그렇죠? 20% 전후에는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처음 출제되는 문제는 작업안전 분석에 대한 부분, 우리 위험성 평가가 작업안전 분석에 대한 부분이 처음 이제 출제된 거 외에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다뤘던 문제 중에 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대표적인 열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토공 및 굴착 공사가 이번엔 유난하게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토공 굴착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많이 나올 거라는 예측이 됐죠. 왜? 지난번에 출제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죠? 최근 발생되고 있는 우리 치마 사고와 관련된 부분. 그렇죠? 도로 치마 사고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 공용 중에 발생하는 치마 사고, 또 우리 공사 중에 발생되는 도로 치마 사고가 워낙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유난히 출제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이제 이 치마 사고와 또 관련된 게 이제 우리 보강토 붕괴 사고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한 뭐 부산 도로 치마 사고, 또 우리 은평구의 도로 치마 사고도 있었고, 또 최근에 또 어디 있었나요? 강동구의 도로 치마 사고도 있었죠. 또 광명의 터널 붕괴 사고도 어떻게 보면 치마 사고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치마 사고가 발생이 됐고 문제가 실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토목공사가 이만큼 많이 나옵니다. 침윤선, 수전동교수, 부마찰력, 장비. 특히 이제 뭐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이제 뭐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공사로 분류한 것 중에 액상화가 있습니다. 액상화는 이제 최근의 지진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뭐 5, 6년 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언제 안 됐죠? 작년만 해도 부산 포항 지진 이후에 한 5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한 4년이죠, 4년인가. 출제가 안 되다가 출제가 된 이후로 액상화도 연속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33회 때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호우. 이거는 뭐 워낙 뭐 그렇죠? 이슈가 됐죠. 이번에도 이제 호우에 대한 극한호우라고 표현이 되죠. 이제는 집중호우가 아니라 극한호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상이 이미 됐었고, 또 그 다음 이제 시사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거는 거의 뭐 획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쓰셨죠? 아닌가요? 우리 항상 다뤘던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몰아내기도 어려운데 몰아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른 때와 좀 다르다. 문제 패턴이.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기출문제 중심의 이제 출제가 이루어졌고 매 교시마다, 또 지금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이 역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 유난히 많이 나온 게 우리 시공적인 문제라고 얘기한 토목 시공에 나왔다라는 토목 불착 공사, 그렇죠? 그 다음에 토목 공사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년도, 이거는 제가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을 똑같이 제가 이거는 올렸습니다. 자, 24년도에 출제 비중을 보면 134회에 28문제, 133회에 130에 26, 그래서 전부 80%가 넘는 기출문제의 비중이 들어갔다라고 제가 올 초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맘때. 결국에는 기출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안전 문제가, 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안 될 때는 시공에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는 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는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안전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야, 법을 어떻게 다, 특히 우리 기술자들, 그렇죠? 우리 현장에 계신, 물론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 법에 대한 부분이 좀 익숙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계시는 시공하시는 분들은 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때 나는 법을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해?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해야 되고 건설기술진흥법을 공부해야 되고 건설기계관리법 공부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이 가장 쉬운 겁니다. 왜? 나올 것만 나오는 거죠. 그죠? 나올 것만 나오잖아요. 뭐 새로운 문제 나오네? 새로운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법 개정 사항 위주, 또 이슈화됐던 그런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나오는 거지, 저 구석에 있는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에 대한 접근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더 치우쳐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오히려 더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이내의 기출 문제가 상당히 거의 뭐 7, 80%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보십니다. 올해 이제 자 135회 첫 시험에 역시 기출 문제가 29문제가 기출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난번 시험이 역시 좀 줄긴 했지만 71%가 출제됐고, 저 이번은 26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건설안전도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객관식 출제할 때 문제은행이 된다 그러죠. 문제은행. 그렇죠? 자, 이 정도면 문제은행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요? 기출문제 봐야 되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10년치, 20년치 보나요? 아니죠. 언제부터? 3년치 첫 번째. 그 다음에 5년치 넓혀가는 겁니다. 그렇죠? 5년 이후는 뭘 봐야 되나요? 여러분 진짜 이제 간혹 그러십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드리면 그것만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아.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한 강의 한 3사이클 들으면 막 귀에 박히도록 계속 했던 문제만 계속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루한 거죠. 썼던 거 계속 쓰려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5년 이후의 토목 시공과 건축 시공 문제만 살펴보시면 돼요. 예? 5년 이후의 문제는.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사실. 그 문제는 안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안 쓰면 돼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보면 3년치, 좀 더 내가 한다면 5년치의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올해부터 3년치 문제는 이번 사이클 때 이미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고 제가 지난번 사이클 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3년치, 그러니까 이번 회차까지는 4년치가 되겠네요. 4년치에 문제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4년 전의 문제풀이하고 지금 문제풀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렇죠? 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기출 문제를 보고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지난번 바로 사이클에 들어가면 3년치에 대한 기출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봐주셔서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지금 중심의 문제를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예전에 이제 기출 문제는 그 당시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면 그때 기출 문제 풀이는 잘못된 것들이 왔다. 왜? 법이 다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역시도 기출 문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년, 그렇죠? 올해를 뺀 3년 기출 문제가 이제 이번에는 21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기출 문제는 거의 80%가 넘는 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제가 그 기출 문제를 뽑은 게 한 이 정도 되네요. 그렇죠? 기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최근 21문제가 최근 기출 문제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은 3년 기출문제 지난번, 그렇죠? 바로 전 사이클에 토요일 날 제가 3개년 기출 문제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강의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있다. 그것만 하셨으면, 그렇죠? 70% 합격했는데. 60점이 합격이니까 그것만 잘 쓰면 합격이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엔 기출 문제라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사고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최근 발생된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유난히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자, 이제 최근에 어떤가요? 불과 몇 개월 전부터 상당한 이슈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뭐 20년도인가요? 20년, 22년도인가요? 이때 추진이 됐던 건설안전특별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된다고 봐야죠. 입법예고까지 했으니까. 자, 그 전에 왜 안 됐나요? 자,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이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워낙 이제 뭐 이제 건설사라든지 이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정이 되지 않았던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이 이제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엔 여러분 뭘 공부해야 되죠? 하나가 늘었어요. 건설안전특별법을 공부하셔야죠. 문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올 수밖에 없죠. 안 나오면 답안에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이미 예고가 된 상태고 여러분 답안에 건설안전특별법을 답안에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의 문제가 최근 사고와 관련된 부분, 정책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그렇죠? 자, 경영자의 의무, 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나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조항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그래서 처벌 조항을 강화를 하자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죠? 경영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매출액의 3%를 과태료나 벌금으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3%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요즘에 건설 해가지고 수주하면은 이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자재 인상되고 뭐하고 뭐해서. 그렇죠? 자, 그런 부분. 자, 스마트 안전. 이거는 거의 이제 매년 지금 법이 개정이 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도 2번이나 바뀌었어요. 자, 집안 침하. 이번 집안 침하 사고 일어났고. 산업안전 대진단.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 여부를 결정을 하면서,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소규모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에 대한 부분이 산업안전 대진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클린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도 소규모 사업장이 있어서의 지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재해에 대한 부분, 그렇죠? 추락재,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나왔죠. 추락재 예방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된 게 지난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뭐죠? 온열 질환이 나왔어요. 온열 질환은 작년에 문제하고 올해 문제는 틀리다. 작년에는 3대 안전수칙이었다면 올해는 몇 대죠? 5대 안전수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3대 안전수칙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3대 안전수칙이지만 이번에는 몇 대? 5대 안전수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이제 철도 비계차. 자,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고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 집중호우. 그렇죠? 이제는 극한호우라고 표현이 되는 산사태 이후에 이러한 집중호우에 대한 문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산청이었죠. 산청.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포톨, 싱크로, 동공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정책,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뭐 강의를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학원도 있고 요즘에는 또 뭐 밴드나 뭐 이 카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다 예상되는 문제예요.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뭐 적중 이거는 뭐 의미도 없어요. 다 예상 문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나왔어요. 잘 썼나요? 그렇죠? 예상했던 문제인데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뭐죠? 토목 분야에 집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왜?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는데.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토목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죠? 안성에, 올해 들어서, 특히 안성의 이제 교량 붕괴 사고부터 또 광명의 터널 붕괴 사고까지,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우리 뭐 건설사들 다 토목 적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프라 사업. 안 그런가요?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메이저들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돈도 안 되는데, 뭘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부서 조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작년에 모기업은 인프라 사업이 이제 다른 부서로 통합이 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토목에 집중됐다고 했는데 실제 토목 문제를 보면 새로운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안정익은 지난번에 출제가 됐고 최민선도 예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액상호도 출제됐던 문제고요. 한동안 안 나온 게 수정 동결 지수라는 게 오랜만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마철력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안 나왔던 게 아니고. 그렇죠? 나왔던 문제. 나머지도 보면 다 그렇다. 단 하나가 뭐가 안 나왔다 그랬죠?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만 안 나왔어요. 그렇죠? 건설 기계. 그 내에는 토목 문제에 집중이 됐다고는 하지만 기출 문제에서 다뤘던 또는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126회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포캠 때라든지 강의 때 내년하고 이번 시험이 나는 되게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을 뽑을지도 궁금하고 나름. 또 이번 시험이 뭐죠? 이번 시험을 앞두고 워낙 건설 현장에서의 이슈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이미 이제 다 알려져 있는 건설사야. 사고도 발생이 됐습니다. 연속으로 또 사고가 발생해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우리 또 학원하고 다 인연이 계신 분들이에요. 저랑도 인연이 있는 분들. 자, 이제 뭐냐면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번 시험이 126회 시험하고 동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냐면 시험을 앞두고 많은 이슈들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출제자들이 몰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땅끄짐 현상인데 땅끄짐 안 내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자, 토목시공이나 건축시공을 보시면 그 해에 그 바로 전에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번에 보강토 어디서 출제가 됐나요? 토목시공에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보면 도로치마, 그렇죠? 올해 작년부터 도로치마에 대한 문제가 워낙 뭐 이슈가 됐었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6회를 보면 이때가 제가 강의할 때 이슈가 됐던 부분이 하나입니다. 뭐죠? 광주 합동 철거 붕괴가 있었죠. 그 다음에 광주에서 아이파크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보면 이때 문제가 몰아서 나온 게 뭐죠? 철근 콘크리트 문제에서의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비율과 비슷한 게 안전에 대한 비율이 70%가 넘다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늘어난 비율이 뭐죠? 토목, 건축,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굴착 문제.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시험 보고 이제 이슈가 워낙 발생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제가 이거는 그때 내가 강의했던 거를 캡처해서 지금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콘크리트 5문제, 기술 분야에서 45문제가 출제돼서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왜? 사고의 영향으로 인해서 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문제를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그죠? 갑자기 5문제라는 한 문제도 안 나온 때도 있었는데 출제가 됐고 토목 굴착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문제 뭐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유난히 이제 많이 들었다. 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렇죠? 지하안전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이때 이제 뭐 구리치마 사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제 막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도
기출 문제에 대한 출제 비중이 항상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러한 경향을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126회 때 제가 했던 강의를 보시면 이때 아마 이 강의가 아마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유튜브에. 그때 제가 얘기한 거 보면 그때 이란 사고로 유난히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한 분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출제 경향이 이제 앞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바뀌었나요? 이거 이후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때만 그랬다. 왜?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몇 명 뽑았죠? 110명 뽑았어요. 그렇죠? 이때 110명 뽑았어요. 이번에 몇 명 뽑아야 되나요? 100명 뽑아야죠. 아닌가요? 똑같은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럼 몇 명 뽑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목하신 분들 막 전화가 와가지고 복귀도 안 되고요. 토목 문제만 나왔고요. 막 건축하신 분들도 많고 안전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한 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부마찰력 쓰셨어요? 그러니까 썼대.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봤을까요? 자, 부마찰력의 핵심 키워드가 중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립점 쓰셨어요? 제가 썼다 그러면 안 썼으면 잘하셨어요. 그렇죠? 네. 왜? 안전하고 토목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토목이지만 근데 토목 문제가 아니죠. 안전 문제죠. 안전으로 답안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부마찰력 나오면 벌써 말뚝 문제잖아요. 항타기 항발기 쓰셔야죠. 네? 항타기 항발기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부마찰력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한숨 쉬시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회차의 문제가 앞에서 얘기한 126회와 되게 흡사하게 출제가 됐다. 자, 이것도 제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출제자가 혼자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출제를 해요. 여러분 출제를 합니다. 자, 출제하면 어떡하죠? 자, 내가 출제를 해요. 이 사람도 출제하고. 그러면 최근에 이슈된 거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막 이상한 걸 내요? 그거는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문제를 낼까요? 사고 난 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슈가 되는 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내고 다른 걸 내라. 일부러, 저 사람이 낼 거야. 나는 안 내야지.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출제자의 출제 범위는 한정돼 있지만 결국에는 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결과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8회는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출제처럼 시공 문제가 나올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거보다 이슈가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뭐냐면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이제 아마 이제 제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처벌조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답안 쓰실 때 간혹 처벌조항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쓰냐고, 미쳤냐고 내가 막 그래요.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냐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처벌조항을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물론 훨씬 더 상향이 돼서 바뀌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처벌조항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분명히 처벌조항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는 5만 원부터 5천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러분 바꾸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현장 소장님들이나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 조항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1,000만 원짜리, 요거는 500만 원짜리, 요거는 300만 원짜리 다 합치면 몇 천만 원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과태료 여러분이 맞기도 합니다. 안 그런가요? 자, 그래서 공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벌조항이 바뀌면
제가 봤을 때는 첨불조항을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뭐 그동안 제가 여러분 첨불조항을 왜 공부하냐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죠? 물론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안전 특별법이 이제 추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태업을 조항이 있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또 바뀝니다. 그렇죠?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또 뭐가 바뀌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시설물 안전법.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고 있습니다. 3종 시설물과 1, 2종 시설물에 대한 그렇죠?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등급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출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러한 동향, 벌칙, 과태료, 뭐 안전관리비, 안전관리 조직, 그다음에 스마트 안전이 역시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안전 전문가. 이번에 몇 명 뽑는다 했죠? 한 300명 뽑는다고 했어요. 고용 창출입니다. 그렇죠? 점검. 그렇죠? 점검을 가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이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경찰의 산업안전 뭐 전담 조직 101명인가요? 들으셨어요? 101명인가? 지금 이제 구성을 해서 전담으로 만들 거고요. 검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 부서마다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더더욱이 이제 우리 그 건설 분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건설의 전체 평균 52세가 넘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위상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따른 출제 경향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제는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건설은. 그래서 이제 뭐 시대적인 변화, 그렇죠?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 그렇죠? 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거에 따른 학습이 필요하고 공부 방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혼자 공부하시다가 오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공부했을 때 이러한 자료들을 내가 찾고 다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어려운 시험이 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건설학기술 왜 공부하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나 노후 대책으로 뭐 한번 해야 돼. 그 대표적인 자격증이 뭐죠? 산업안전지도사. 제가 이거는 제가 한 4, 5년부터 제가 강조를 했어요. 지도사 시험 보라고. 제 합격자의 한 50% 이상은 지도사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안전하면서 지도사를 같이 봤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사. 그렇죠? 안 잊어버리는 게 126회 때 우스갯소리를 하면 126회 때 100몇 명을 뽑았어요. 예? 예, 그때는 뭐 수강생이 많지 않았어요. 이거 발표한 그 다음 날이 지도사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 합격자들이 전부 다 지도사를 보고 학원으로 오셨어요. 근데 수강생보다 합격자가 더 많았어요, 솔직히. 수강생으로 다 멤버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100명 뽑았는데 떨어졌다고 다 안 나왔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126회 때입니다. 이때 이제 지도사 시험들 다 보셨어요. 여러분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내년에 지도사 시험 보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자격증에 대한 이제 수요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또 노후에 이러한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더더욱이 이제 우리 뭐 그 시공사에다가 이제 건설 사업 관련 감리단으로 가면 안전으로 이제 많이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가 이제는 시공보다 안전 분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공 기술사보다는 안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두려움도 많죠. 그렇죠? 토목이나 건축하면 내 하는 업무인데 그거 쉽게 딸 수 있는데 안전하려면 내가 안 해봤는데 뭐 이런 현장에서 안전은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시험은 쓰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될 걸, 아, 나는 공부를 해야지. 예?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는 집에서 하는 겁니다. 학원은 뭐 하죠? 쓰는 겁니다. 자, 기술사는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절대 합격을 못 합니다. 10년 돼도 못 합니다. 그렇죠? 왜? 써야지 되는데 머릿속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답안에 풀어야지 합격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힘든 시험이 바로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쓰죠? 베끼기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보통 이제 학원 강사하시는 분들이 베끼라고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전 무조건 베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안 베끼고 어떻게 답안을 쓰나요? 더 어렵습니다. 베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내가 익숙해질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내 답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꾸벅꾸벅 졸아도 공부한 거예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있는데 얼마나 뿌듯해요. 그렇죠? 남들은 다 골프 치고 놀러 갈 때 나는 하고 나서 공부했는데. 그렇죠? 집에서도 그렇죠? 수겠다고 더 막 늦은 나이에 공부한다고 얼마나 좋아하세요? 아닌가요? 젊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쓰는 시험입니다. 공부만 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쓰는 것부터 무조건 시작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저희는 이제 실전에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쓰고 알든 모르든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이제 뭐 정규반, 실전반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포커스 캠프 마지막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쓰는 거에 대해 저랑 같이 이제 합격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쓰고, 그렇죠? 제가 앞에서는 단기간 합격해야 되고 선별적으로 합격하자. 자,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을 고득점 답안을 만들어서 하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를 공부하면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 내가 공부했는데 이거 안 나오면 꽝이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몇 개를 해야 되죠? 보통 하면 몇 문제를 공부하라 그래요? 100문제 공부하라 그러나요? 어떤 분은 500문제 공부하라 그러고 어떤 문제는 1000문제 공부했다고. 1000문제? 500문제. 제가 볼 땐 100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문제인가요? 190문제죠. 190문제도 많아요. 그렇죠? 왜? 13문제, 6문제니까 그걸 곱하기 10주니까 190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쓰는 중심, 출제 유형에 맞는 실전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앞에서 제가 보죠. 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냈는지, 어디를 근거로 문제를 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법을 중심으로 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채점자에 맞는 답안입니다. 자,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을 쓰면 몇 점 나오나요? 60점이에요. 60점. 여러분이 아무리 잘 써도 60점이에요. 그렇죠? 60점. 플러스 알파. 누가 주나요? 채점자가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물어본 것만 잘 쓰면 합격을 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왜? 절대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31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모든 답안이 60점 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 60점을 맞았는데 하나가 59점이야.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잖아요. 719점.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은 60점도 많지만 70점도 받아야 되고요. 50점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60점만 받으면 되는 시험이 기술사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가 좋아하는 답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답안에 있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출제자가 한번 돼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채점자가 한번 돼보시면 돼요. 내 답안이 채점자가 봤을 때 야, 이거 점수 주겠다.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채점자가 봐도 점수 안 주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초반에 말씀드린 합격자 답안을 보고 내 답안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요 변경사항, 선별적인 학습, 법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뭐 내년에는 이제 이번 사이클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전후, 예전에 126회 때처럼 시험 전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건설안전특별법이 지금 예고가 됐고 올해 말 되면 이제 제정이 되고 내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고 뭐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에 변동사항이 되게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부분, 그래서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곡전을 그렇죠? 내가 18점에 만족하 60점에 만족할 게 아니라 이게 70점 받게끔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문제도 50점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답안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답안에 이제 뭐 다중화력. 한 문제를 공부하면 그렇죠? 이거를 내가 다른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게 어디서? 학원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 강의 듣는 분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 좀 나오시라 그래요. 그렇죠? 집에서 혼자 하는 거는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뭐가 쉽지 않죠? 듣는 거는 쉽죠. 듣는 거. 근데 쓰는 게 쉽지 않다. 혼자 한다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장단점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멀리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공부량이 훨씬 더 많아요. 어디서 공부하죠? KTX 안에서 공부합니다. 버스 안에서 공부하고 지하철에서 공부합니다. 그렇죠? 지하철에서 이어폰 꽂고 나올 거고요. 버스 안에서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들어가잖아요. 자료 다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다. 근데 보통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난 도서관에서 공부해야지. 도서관에 얼마나 공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와서 공부하는 게 맞다. 지금 심지어 제주도에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주도에서. 지금 여기 뭐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시고 뭐 김해에서 오신 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훨씬 빨리 합격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죠? 왜?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기차, 뭐, KTX 타고 뭐 주무시기도 하지만. 그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간적인 문제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쓰는 연습하러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답안에 대한 활용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합격입니다. 그래서 기술사는 단순 암기만 가지고 되는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노하우를 답안에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이제 오셨지만 내가 처음부터 제로 0점이 아닙니다. 시작하면 몇 점 받을 수 있죠? 답안만 쓰면 50점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50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 점만 올리면 되나요? 10점만 올리면 돼요. 60점을 난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60점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50점부터 시작이에요. 최소. 그래서 60점만 올리면 돼요. 그 운때 맞으면 첫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최단기가 며칠이라고요? 45일. 최단기 합격. 그래서 여기 합격 수기 보면 짧게 합격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70%는 거의 3번 이내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합격 수기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려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죠? 학원에 무조건 오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 스타디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난 도서관에서 공부해야지. 자, 학원에 나오면 뭘 해야 되나요? 공부만 하나요? 아니에요. 술도 먹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 사람하고 술 먹으면 술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술자리에 갔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일 얘기하나요? 술자리 가서?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공부 얘기밖에 안 합니다.
술 먹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노하우를 받으셔야 해요.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오래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전 사이클 공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점심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빠른 학습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얘기하면 더 귀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자리를 많이 참석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시 단기 합격이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합격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공부 기간이 사실은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출제 경향하고 오늘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은 뭐죠? 빠른 합격이 필요하다. 특히 내년 138회에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빨리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면접 공부를 하시면 돼요. 면접. 저랑 같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